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다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고등수학 상 1시노트 3단원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81번부터 90번까지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81번입니다. 지금 다음과 같은 평면 위에 점 A가 있고 그 다음에 fx 이차함수도 있고요. 그 위에 점을 P라고 뒀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2분의 T짜리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갖다 Q라 하겠다.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올바른 것만을 골라달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T는 2일 때 뭐 Q의 X좌표는 1이니 묻고 있는데 저는 우선 일반적인 식을 먼저 좀 찾고 나서 그 다음에 T에다가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냐? 현재 2차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차 함수 위에 한 점으로 t, 4분의 t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그 p를 하나 잡아 놓습니다. t가 양수니까 당연히 이 꼭지점보다는 좀 오른쪽에 있겠죠. 꼭지점은 x가 0일 때니까. 그렇게 두시고서 여기서 이 p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t짜리인 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 하겠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t짜리인 직선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니까 제가 이렇게 2분의 t짜리인 거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일단 표시를 해둘게요. 자, 그래 놓고서 얘가 x축과 만나니까 x축도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리고 만나는 점을 갖다가 난 이렇게 q라고 해놓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q의 좌표는 2분의 t, 0이 나온다고 제가 써놓기는 했지만, 자, 저건 여러분들이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찾는 거냐? 지금 이 직선은 현재 기울기가 2분의 t짜리이기 때문에요. y는 2분의 t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t, 4분의 t제곱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x-t 그리고 플러스 4분의 t제곱이라고 식을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x절편 구하시면 되니까 y값에다가 0을 집어넣는 겁니다. y에다가 0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y에다가 0 집어넣고 분배하시게 되면 2분의 tx 마이너스 2분의 t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거 더하기 4분의 t제곱, 그 값이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식 고쳐 쓰시면 2분의 tx는 이거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t제곱이니까 건너가시면 플러스 4분의 t제곱이 될 거예요. 따라서 x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2분의 t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에다가 써둔 건데 x는 2분의 1이라고만 썼는데 잘못 쓴 겁니다. 2분의 1 t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q의 좌표가 2분의 t, 0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t가 2일 때는 q의 x좌표는 1이니 물어보시면 네, t에다 2 대입하면 1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PQ와 AQ는 서로 수직이다 라고 했습니다. PQ 구해보시게 되면요, PQ는 어디 있어? P와 Q, 네, 요 직선 빨간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AQ도 그려보겠습니다. AQ에서 A는 뭐냐면 여기 A는 여기 뭐였지? 어딨어 설명이. 위에 점 0,1이라고 그냥 돼 있는 녀석이었어요. 자, 그러면 0,1과 네, Q 사이에 그 직선의 방정식도 한번 세워볼게요. 우선은 기억은 이렇게 식도 만들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제가 만든 이 파란색 식은 여기 있는 거 빨간색 선 맞는 겁니다. 이건 그냥 빨간색으로만 표시를 해둘게요. 이건 구하셔도 되고 안 구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Q의 좌표가 1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거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PQ의 기울기는 2분의 T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AQ의 기울기를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AQ의 기울기는 현재 A가 0,1이기 때문에 X좌표끼리 빼시게 되면요 2분의 T겠고요. Y좌표끼리 빼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T분의 2가 돼요. 자, 그러므로 이 둘을 곱하시게 되면은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은 직선이 서로 네, 수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거 표현은 조금 촌스럽긴 한데 PQ 선분의 기울기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 직선 PQ라고 이제 하는 게 맞죠. AQ라고 하기보다는 직선. 저렇게 선을 위에다 써버리면 선분인데, 자, 하여튼 이렇게 두시고, 그래서 서로 수직이니 하면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QA를 갖다가 3대2로 외분하는 점 R이 있답니다. 그 R이 Y는 fx 위의 점일 때 삼각형 RQP의 넓이는 6 루트 3이니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제가 요 QA를 3대2로 외분하는 점을 좀 찾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R이라고 하는 이 녀석입니다. 자, QA를 갖다가 3대2로 외분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이 직선은 내가 굳이 그릴 필요도 없었는데 이건 왜 했냐. 자, 그러면 QA가 있고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빨리 찾는 방법은 그냥 공식을 써서 해도 되겠지만은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이게 3대2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A에서 R까지의 그 거리가
결과적으로는 그거에다가 1.5배만 해주면은 Q에서 R까지의 거리랑 똑같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X좌표부터 비교해 봅시다. A는 0이었는데 R은 마이너스 T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T만큼인 거거든요. 간격이. 정확하게 T만큼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러면 Q랑 R은 X좌표가 1.5배인 2분의 3T만큼 차이가 날 거인 겁니다. 자, 이거 말로도 괜찮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A와 R 사이의 그 간격 T에다가 마이너스 T에다가 곱하기 2분의 3배만 해주면은 그게 바로 Q와 R 사이의 거리와 똑같다라는 거. 됐습니까? R의 좌표를 아직 모르는 거구나. 참, R의 좌표를 모른다 하고서 가야지. 그럼 차라리 이렇게 가자. 자, 여기서 지금 요게 3대 2인 건데 그 말인 즉슨 A라고 하는 녀석이 이 Q와 R을 갖다가 1대 2로 내분한다 라고 생각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1대 2로 내분한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가 놓고 여기를 1, 여기를 2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AQ 사이의 간격보다 그거 2배만 하시면요 A와 R 사이의 간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A와 Q 사이의 간격은 X좌표는 2분의 T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2분의 T만큼 뒤로 왔다면 그러면 A에서 R까지는 그거의 2배인 T만큼 뒤로 오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R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T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Y좌표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Q에서 A까지는 간격이 1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거의 2배인 A와 R 사이에는 2만큼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A에다가 2를 더해 주시게 되면 여기 R의 Y좌표가 3이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보이면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보이면 그냥 외분점 그 공식 쓰셔서 가시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까지만 써놓고서 저는 결국 R의 그 좌표까지도 마이너스 T,3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녀석이 Y는 4분의 1 X제곱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함수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적용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3,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3은 4분의 1 t제곱이 돼서요. t제곱은 12, 즉 t의 값은 2 루트 3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PQR의 넓이는 이렇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시면 되겠고, 이 초록색 삼각형은 어쨌든 제가 니은에서 이 둘이 서로 수직이라는 거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시면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갑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PQ라고 밑변을 RQ라고 두든 뭘 두든 높이는 PQ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래 주시면은 2분의 1 곱하기 RQ에 관한 식은 R과 Q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하시면 되니까요. X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서 제곱, 그 다음에 PQ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X좌표, Y좌표를 각각 뺀 다음에 제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T에다가 2루트 3 대입하십니다. 혹은 T제곱에다가 12를 집어넣으세요. 자, 그러면 그 값은 여기 12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36이니까 6으로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계산하시면 루트 12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6 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디귿도 맞으니까 3번이 아니라 5번이라고 돼야 되는데 잘못 썼어. 자, 5번이 정답이 되어야 할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82번입니다. 처음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82번부터는 좀 간단해집니다. 원의 방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이 나와 있네요. 이 녀석의 넓이가 k파이가 됐다. k의 값을 구해달라. 원에서 넓이 구해달라는 얘기는 돌려 얘기하자면 반지름 구해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반지름을 구하면 원의 넓이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식을 표준형으로 좀 바꿔 놓을게요. 우선 x제곱 마이너스 8x라고 하는 녀석은 완전 제곱꼴로 만들기 위해서 x-4의 전체 제곱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요 x제곱 마이너스 8x에다가 지금은 천천히 갈게요. 플러스 16이랑 마이너스 16을 해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까지는 x-4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y도 마찬가지로 y제곱 플러스 6y는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뒤엔 항상 다 뭐가 남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16,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남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녀석들 제가 모아서 싸그리 다 오른쪽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 25로 합쳐지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표준형으로 바꿀 때마다 여기 있는 거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거 상수의 제곱을 갖다가 항상 여기다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3의 제곱 9도 항상 이 우변에다가 더해 줄 겁니다. 그게 어쨌든 계산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렇게 표준형 나와 있으면 얘가 반지름과 관련이 있죠. 얘가 바로 반지름의 제곱인 거니까 결국 반지름은 5였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k의 값은 넓이를 구하면 25파이니까 k의 값은 25였겠네요.
이렇게 82번은 간단하게 풀고 넘어갑니다. 다음 83번 가겠습니다. 83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심의 좌표를 뭔가 표현을 해서 그 중심의 좌표는 이 직선에다가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죠. 네, 대입하면 성립을 할 테니까.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구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이시는 x제곱 마이너스 4x가 있으니까요. 요거를 갖다가 x-2의 제곱으로 하시고요. 오른쪽에다가 플러스 4 하나 갖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y도 완전 제곱을 만드시면 y-a의 제곱, 그 다음에 요 a 상수를 제곱한 거요 오른쪽에다 더합니다. 플러스 a 제곱 하시고서 일단 마이너스 19였던 것도 넘어가시면 플러스 19가 되겠죠. 그럼 계산하시면 23 플러스 a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중심의 좌표만 필요했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가 2,a였고요. 그 직선이 얘를 지나니까 이 점을 여기 직선에다 대입하겠습니다. 자, 대입해 주셔서 계산하시면 네, a는 하면 네, 오른쪽이 7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84번 가겠습니다. 84번에 곡선 나와 있고요. 그 곡선 위의 점 중에서 2사분면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a, b, c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하게도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반지름과 영향이 있을 겁니다. 반지름을 t라고 두시게 된다면 이 점의 중심은 마이너스 t, t라고도 표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여기 중심은 마이너스 t, t라고 해두시고요. 마이너스 t, t가 어쨌든 2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t는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이 돼서 t제곱은 1이다. t는 1이 될 겁니다. t는 제가 반지름을 t라고 둔 거니까 네, t는 당연히 양수였어야 하니까 마이너스 1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주면 요거 원의 방정식 제가 구해보시면요. 중심이 그럼 몇 콤마 몇이야? 네, 중심이 마이너스 1,1이었네요. 중심이 마이너스 1,1 그리고 반지름이 1이었다. 그러므로 이거 가지고 표준형 세워보시면요.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다. 하셔서 전개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a의 값, b의 값, 그리고 c의 값까지 다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계산하셔서 더해주시면요. 정답은 1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85번 가겠습니다. 85번에 지금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b에 대해서 선분 a, b를 갖다가 3대2로 외분하는 점을 갖다 c라고 하자. 그랬을 때 선분 bc를 지름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하겠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좀 천천히 갑니다. 이거를 하겠다고 이제 a, b를 3대2로 외분한 점 또 c 찾고 또 bc를 지름하는 원의 중심 좌표를 또 찾고 그러지 마시고 우선은 a랑 b를 그냥 아무렇게나 표현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외분점 c가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c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3대 2로 외분하는 여기 점 C가 있었고 네, 내가 찾으려는 건 이 BC의 중심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중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어떻게 바꿔서 해도 괜찮냐면 여기 어차피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한 칸이 1에 해당한다는 거 알겠어요? 진짜 길이 1이라는 게 아니라 비율이 1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비율이 어차피 1이잖아요. 네, 3대 2로 외분한 거다 보니까 그럼 결국 잠깐 지워놓고 보시면 이 C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찾으려고 하는 이 빨간색 점은 B, A와 중심의 중점이 B였다라는 관계식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A라는 녀석은 1,3이었고 그다음 B라는 녀석은 2,1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중심의 좌표랑 A의 좌표에 딱 정가운데 있는 애가 B였다라는 겁니다. 중점이. 자, 그러다 보니까 1과 누구가 중점이 2예요? 그렇죠? 당연히 3이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x좌표 찾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과 누구가 중점이 1이야 라고 하시면 네,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이거 잘 모르겠다면 여기 있는 거 1 봅시다. 여기 있는 것만 하나만 해줄게요. 1이라는 녀석은 내가 지금 여기 좌표를 몰라. 별이라고 둬. 그러면 얘는 3과 별의 중점이니까 2분의 3 플러스 별 하시면 돼서요. 2 넘어가시게 되면 2는 3 플러스 별이다. 따라서 별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하셔서 마이너스 1을 찾으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내가 그 A와 그 B의 아니면 2대 1 내분점 외분점이라고 했어도 괜찮았던 거고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점C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나 그냥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보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은 둘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3이랑 마이너스 1 더하시면요 정답 2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86번 가겠습니다. 86번에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2등분선, 각의 2등분선 오랜만에 나왔네요. 각의 2등분선 제가 저번에도 개념 한번 알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걸 사용하는 거겠죠.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겠다. A와 D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넓이 구해달라고 했는데, 원의 넓이 구해달라는 건 그냥 돌려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구해달라? 네, 반지름 구해달라. 반지름 구해서 그 제곱해서 파이 곱해라. 네, 그럼 넓이 나오겠다. 저희는 이제 반지름 구하는 거에 집중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와 D를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D에 반토막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지름 구하려면. 맞습니까? 그럼 A와 D의 길이가 필요할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A의 좌표는 나와 있어. D 좌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D 좌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자, 그럼 D의 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D의 좌표를 구하시려면 변 BC와 A의 각 2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갖다 D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A의 2등분선을 찾고 변 BC도 찾아서 그 둘을 연립하거나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봅니다. 이런 식으로 작전을 세워서 난 D의 좌표 구하러 가겠다.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그렸습니다. 좌표를 내가 신경을 썼나? 별로 안 쓴 것 같아요. 그냥 좌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각형은 내 마음대로 그렸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각 A의 2등분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자, 그거 놓고 나서 BC와 만나는 점을 갖다 이렇게 D라고 두기로 한 건데, 자, 각의 2등분선 하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AC의 길이와 AB의 길이의 B는 CD와 BD의 길이의 B랑 똑같다라는 거. 그러면 나는 당연히 AC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AC의 길이는 구해보시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10으로 간단하게 나오고요. AB의 길이는 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5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10과 5기 때문에 여기 CD와 그리고 BD의 길이 B도 2대 1이 될 거라는 거. 결국 이 D라고 하는 녀석은 BC의 1대 2 내분점이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대2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D의 좌표는 2대1로 내분한다. 누구를? C와 B를. 2대1로 C와 B를 내분한다. 이렇게 콤마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식 사용하셔서요. 2대1로 내분한다 하셔서 D의 좌표는 2,-3분의 7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는 구하고자 했던 건 A와 D의 길이를 갖다가 구한 다음에 반토막 하려는 거였어요. 자, 그럼 AD의 길이는 뭐가 나오느냐? 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3분의 16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 반토막 하시면 반지름 나오니까 반지름은 3분의 8이었다. 따라서 이거 제곱해서 파이만 곱해주시면 9분의 64 파이가 바로 원의 넓이였겠죠. 이렇게 5번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여러분들 푸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얘는 간단한 사점? 간단한 사점에 해당합니다. 맞는 건 맞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각의 2등분선에 대해서 개념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꼭 풀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요. 다음에 87번 가겠습니다. 다음에 87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에 대해서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말이 원을 갖다가 넓이를 2등분 시켰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냐? 원을 어떻게 지나가야 2등분 하겠어? 그렇죠? 이렇게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해야 될 것은 AB의 수직 2등분선이 수직 2등분선 하나 구하시고서요. 자, 그 녀석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래서 얘를 지난다라고 생각하시고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갑니다. 이 수직 2등분선을 구하시려면 당연히 한 점이 필요하겠고요. 한 점은 당연히 AB의 수직 2등분선이니까 A랑 B의 중점을 지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중점 찾아보시면은 1과 3의 중점이니까 2, 그 다음에 1과 A의 중점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1입니다. 자, 한 점으로 얘를 지나겠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도 찾아야 되는데 수직 2등분선이니까요. AB의 기울기와는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B의 기울기부터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찾아보면은 AB의 기울기는 B 빼기 A, 자, 3 빼기 1 하셔가지고요. 2. 그리고 y좌표 길이도 빼시면 a-1입니다. 자, 그러면 뭐랑 얘랑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될까 생각해 보시면은 그 값은 a-1분의 마이너스 2였겠죠. 자, 그래서 직선은 다음과 같이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원의 중심, 즉 마이너스 2,5를 지나니까요.
그것만 저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대입하시면 5는 다음과 같이 식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a-1이랑 2를 곱해 줄게요. 양변에다가 2 곱하기 a-1을 하겠다. 그래 주시면은 여기는 10a-1 그리고 오른쪽은 16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a에 관한 2차 방정식 됐으니까요. 식 정리하시고서 얘는 다음과 같이 되면서 a의 값은 5가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88번 가겠습니다. 88번에 지금 원과 그리고 그 위에 점 O랑 A가 있습니다. 이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OAP의 넓이가 그 각도가 90도가 나왔답니다. 그랬을 때 OP의 기울기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OP가 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OP가 바로 원의 지름이 될 겁니다. 그거는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반드시 OP는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원의 방정식이 있으니까 저거 조금 표준화로 바꿔서 x-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y-6의 제곱 해놓으시고서 여기 2분의 1 제곱하시면 4분의 1 갖다 더하시고 그 다음에 6도 제곱하셔서 오른쪽에다 갖다 더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굳이 적용을 하진 않겠고 그냥 제가 중심이 2분의 1, 6이라는 것만 좀 뽑아 먹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직선은 지금 원점을 지나고 또 여기 2분의 1, 6을 지나는 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울기 구하라고 하면은 원점이랑 여기 있는 2분의 1, 6 그 기울기 구하시는 공식에 의해서 얘는 x좌표끼리 빼시면 2분의 1 그리고 y좌표끼리 빼면 6 되겠죠. 그래서 그냥 12가 되고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의문인 건 a의 좌표를 왜 줬지 싶긴 합니다. 뭐 푸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거기까지 생각하진 않았다 정도로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89번입니다. 89번에 좌표평면 위에 세점 O, 세점이 있는데 이 세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P, Q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라. 요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원 위에 세점이 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원 위에 세점이 있을 때 그 세 점이 뭐 삼각형을 이룬다고 합시다. 세 점 가지고 삼각형 만든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믿음이 뭐냐면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거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장 긴 그 빗변의 길이가 원의 지름일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철저히 깨는 게 바로 요번입니다. 지금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데요. 그 세 점을 좀 자세히 표현을 해보시면 하나는 0,0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좌표 평면으로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0,0 표시해놨고요. 6,0도 이렇게 표시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4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딱 봐도 이거 직각삼각형처럼 보입니까? 안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직각삼각형이 아닌 뭐 이런 거일 때는 제가 원 뭐 해봤자 원의 중심을 또 어떻게 알아냅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원이 있고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여기 원 위에 두 점을 이었을 때 이 파란색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현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물어보시면은 현에 수직 이등분선 긋잖아요. 수직 이등분선을 쫙 하고 그으시면은 그 녀석은 반드시 원의 중심과 만나게 되어 있다. 됐습니까? 원의 중심과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이 있고 그 위에 있는 어떤 이렇게 0,0 그리고 뭐 마이너스 4,4 좀 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 0 원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4였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변치 않아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현도 수직이등분선을 그어보시면은 이렇게 수직이등분선을 그어보시면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여기서도 수직이등분선 그어보시면은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 수직이등분선끼리의 교점을 찾으시면요, 그게 원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되는 건 뭐냐, 여기 0과 6 사이에는 누가 있냐면 딱 3이 있습니다. 그럼 3에서 이렇게 올곧게 이렇게 올려버리는 이 수직 이등분선이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 일단은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 선에 이 수직 이등분선도 이렇게 그어 보시게 되면은 잘못 그렸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둘의 교점이 결국 원의 중심 P, Q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여기 점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 점은 원점이랑 마이너스 4,4의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2,2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현재
요 파란색 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선의 기울기는 그냥 1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선생님 파란색 선이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는 자, 원점과 마이너스 4,4 이용하시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이 빨간색 직선 씩 세워보시면요. 결국 y는 x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2로 기울기 1 그리고 마이너스 2,2 지난다로 식 세울 수 있습니다. 즉 x 플러스 4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x는 3이라고 하는 직선과 만나니까 여기다 x는 3. 자, 이 직선과 만나다 보니까 x에다가 3 대입해 주시면요. 결국적으로 교점의 좌표가 3,7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하니까 이 p랑 q가 각각 3이랑 7이었던 거고요. 이 둘을 더해 주시게 되면요. 정답 1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에 90번 가겠습니다. 90번에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3면 위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며 원점 O를 지나는 원이 있다. 원과 x축, y축이 만나는 점 중에서 O가 아닌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뭐가 나왔느냐? OB에서 OA를 빼면 4가 나온다. OB 길이에서 OA 빼면 4가 나온대요. 일단 조건 하나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점 O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x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0도 지나고 C를 지나면 그게 y는 3x다. 그러면 C의 x좌표가 현재 A, 잖아요. 그러면 y는 3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y 값으로는 3a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b라고 하는 건 그냥 3a랑 똑같구나 하셔서 이렇게 조건식을 하나 찾을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다? 생소하진 않겠지?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A와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습니다. 원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 원의 중심이 표현이 돼 있다면 그 다음에는 반지름을 좀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 여기 B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표현하자. 자, 됐나요? A랑 B를 이으면은 어쨌든 반지름이 두 개가 이렇게 한 번에 한 선에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지금 어쨌든 반지름이기 때문에 서로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선 하나만 내려서 생각해 보시면은 닮음인 삼각형 두 개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요 조그만한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이 큰 삼각형은 1대2의 닮음비를 갖고 있어요. 선생님 무슨 얘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신 겁니까? 지금 여기 있는 C의 x좌표가 A잖아요. 그러면 이거 1대1 관계니까 여기 A의 좌표는 2A,0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A의 x좌표가 2A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 x좌표가 여기 y좌표가 여기 b였는데 여기도 1대1 관계를 이루고 있으니 b의 x좌표도 0,2b였던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 b라는 거는 제가 그냥 3a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는 하긴 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 그러면 OB의 길이는 제가 2b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OA의 길이는 2a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둘을 뺐더니 4가 나왔대요. 그러면 2b 빼기 2a가 4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b-a는 2a였다라는 거고요. b-a는 b가 3a였으니까 2a였다는 거고 그 값이 2가 나왔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양변에 2로 일단 나눠준 겁니다. 양변에 일단 2로 나눠줘가지고 b-a는 2인 거고 그랬는데 b-a는 또 2a인 거니까 2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a의 값은 1이 된 거고요. 그러면 b의 값은 그거의 3배인 3이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도 필요했네요. 그래서 반지름이라고 하는 녀석은 제가 지금 원점에서부터 이 C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해도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루트 10A제곱, 즉 A 루트 10이 나오겠고요. A가 양수니까 그냥 제곱이 루트 안에 있어도 그냥 바로 나옵니다. A로. 자, 그래 놓고 나서 얘는 그냥 A가 1이니까 루트 1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R 제곱은 4 더하기 10 되면서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90번까지 문제 풀이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9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